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이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시장이 소폭 오른 채 끝이 났습니다. 국내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이 급락 후에 반등이 들어왔던 기본적 요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컸죠. 그런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FOMC가 진행이 되는 시점까지 거의 5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를 횡보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제롬 파월이라든가 부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발언이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문제는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될 것이냐 아니냐. 적어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이 만족할 만한 스탠스를 시장에 제공할 것이냐. 아마 여기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국 시장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 사례를, 물론 과거 사례가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장에서 이 시장을 이제 시황을 하면서 진행했던 모습을 보면 금리 인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대공황처럼 시장이 큰 무리가 왔을 때, 실제로 예전에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딱 터지려고 할 때 오히려 이 벤 버냉키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행을 했어요. 그게 오히려 주가를 더 막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그때와 같이 될까 약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수가 14,35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는 26,000이니까요. 그 당시보다도 12,000포인트가 높은데 여기서 무역 분쟁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도한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전을 가져오는 거지. 아직도 위기라는 분위기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신흥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 자체로 본다면은 주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해요. 더 빠지지도 않고 있고 최고점 부분에서 한 4%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감행한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되거든요. 이 금리 인하가 정말이라면 시장이 폭발적 상승이 나올까요? 이게 이제 질문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되더라도 지수가 폭발적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다. 오히려 시장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물량을 샀던 사람들이 시장을 버리는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실제로 감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해석을 잘해야 될 거라는 거죠. 긍정적인,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해석할 거냐, 네거티브하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서 시장의 방향성은 나올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회의가 또 중요한 것은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그 스탠스가 완전히 강력하게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기축통화에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움직일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시장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하는 모습도 FOMC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번 주에 연준이 비둘기적인 발언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요. 이게 립서비스였거든요. 립서비스로 이만큼 올렸는데 다가온 FOMC에서 립서비스로 올린다? 이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잔뜩 주고 한번 지켜볼까 하는 시장의 모습이 차트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또 립서비스를 한다? 저는 그거는 시장에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적어도 제롬 파월이 올해 한두 번 생각한 이 정도 발언은 나와야 될 거라고 봐요. 뭐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 다 이거 그걸로인 거거든요.
금리 인하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대응한다, 이거를 올렸는데 지켜봐 하는 6일의 거래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상황을 따라 대응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해 몇 번, 내지 내년에까지 몇 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줘야지 진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의 모습은 지난번에 요 자리, 안 보이네요. 과거에 이 양운에서의 움직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밀리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의 미국 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한 번쯤 해석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적어도 연준이 이달까지 분위기를 7월까지 답을 주는 뭐 이런 정도가 나온다면 이제 100% 일단 유동성 장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유동성 장세가 저 고점을 치기 전까지는 인정을 안 하겠다. 치고 올라가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이 아시겠지만 이 원달러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원달러가 약세를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달러 약세면요, 수입 기업에는 굉장히 안 좋지만 수출 기업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달러 약세가 벌써 몇 주가 됐냐면요, 주봉상으로 약 한 7주, 8주, 거의 2달 반 이상 됐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수출이 뭔가 변화가 들어왔는데 올해 수출은 무너지고 있거든요. 경상적자도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요. 물론 일시적이다라는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좀 더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가 났다가 다시 바로 흑자로 갈 거냐에 대한 물음표, 저한테 물음을 주신다면 답을 못 드리겠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역에서 수출이라는 게 모든 품목에 한정돼서 수출이 늘어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콕 집혀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가 아시겠지만 디램 가격이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 가격 경쟁력이 안 좋은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의 이 수출이 무너진 상태는 계속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만약에 쌓이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글로벌의 어떤 그 수출에 비해서 항상 몇 배씩 증가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격적으로 혹시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명분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원달러 차트를 지금 보시면 지금 고점에서 굉장히 움직임이 많죠.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일단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외봉이란 말이에요. 외봉이기 때문에 사실 잘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균형점이 깨졌어요. 근데 지금 약세인데도 수출이 이게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와서 내려온다? 그래서 위험 자산을 끌어올린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 수출이 더 나빠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달러는 아마도 일정 어떤 공간 내에서 레인지 안에서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자리가 지금 정해져 있죠. 일단은 1196원대. 그래서 이 하단 1180원 사이에서 움직임이 오랜 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수출이 무너진 상태인데 수출이 원달러 약세가 된 상태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럼 수출을 계속 유지해야지 이 원달러가 계속 유지가 돼야 수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원달러는 계속 이 약세 국면에 접어든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원달러가 이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제가 여기 이게 돌파되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돌파 시도를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원달러 약세인데 주가를 올리려고 삼성은 움직이고 있는 거죠. 또 수출의 키포인트인 반도체가 안 좋은데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기관들의 행보가 여기에 다 몰린 겁니다. 시장. 이거 잘못하면은 지금 종목들이 좀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몇 개 종목으로 또 다 몰려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지수만 견조하게 버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장을 끌어가는 종목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제가 기관화 장세는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죠. 기관은 좀 들어가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기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 투자도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외국인에게 달려 있어요. 아니 뭐 기관이 사는데 왜 외국인이 문제야 이런 생각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HTS는 없지만 다른 걸 제가 보는 HTS는 있거든요. 거기에는 누적으로 외국인이 주봉상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기관들은 정말 매수를 해야만 하는 자리에 와 있어요. 기관은. 그래서 제가 아마 계속 그랬을 거예요. 기관화 장세. 그럼 이 기관화 장세 때 기관이 사는 데다가 외국인이 그동안 산 걸 던져버리면 이 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안 팔거나 팔아도 소폭 팔거나 샀다 팔았다 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데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단 말이죠. 결국 이 시장이 정말 삼성전자가 그 부분을 뚫어주고 원달러를 당연히 수출에 의해서 그냥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그게 명분에 의해서 한국의 금리나 한 상황이 나온다면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을 할 거라는 거죠. 결국 기관들의 매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정말 들어온다면 생각지 않은 상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염두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면 뭔가 환경이 살살살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키포인트가 원달러가 아닙니다. 이제는. 왜? 수출 때문에. 어디에 있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플러스 외국인의 행보.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시장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자체로 본다면 뭔가 변화의 요소가 나타나는 거 있다라는 정도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